가을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한 노인이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팔순을 넘긴 박종현.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단호했다. 손에 쥔 지팡이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아파트를 나선 그는 정확히 같은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 은행나무가 늘어선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400m를 직진한 뒤 작은 공원 앞에서 멈춰 섰다. 벤치에 앉아 5분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같은 길을 되돌아왔다. 정확히 30분이 걸리는 산책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 김성주는 출근길에 종종 그 모습을 목격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도, 영하의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도 박종현은 빠지지 않았다. 김성주는 처음에는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했다.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여겼다. 저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종현은 다른 산책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에는 3개의 산책로가 있었다. 더 길고 경치 좋은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은행나무길만 고집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진지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김성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박종현과 마주쳤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노인은 현관 앞에 서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48분이었다. 그는 정확히 오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비로소 문을 열고 나갔다. 어르신, 날씨가 쌀쌀한데 조심하세요. 김성준이 인사를 건넸다. 박종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고맙네. 나는 약속이 있어서. 약속. 새벽 5시에 누구와 약속이 있다는 걸까? 김성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산책로에는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혼자였다. 그런데 약속이라니. 박종현은 묵묵히 걸었다.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오늘도 왔어. 약속 지켰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어. 이 길을, 우리를. 그렇게 중얼거린 뒤 그는 다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산책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서서히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건강 염려증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박종현이 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지. 그 비밀은 10년 전 한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50년 전 1974년 여름이었다. 25살의 박종현은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 앞 은행나무 길을 걷고 있었다. 문학을 전공하던 그는 매일 이 길을 지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숨을 헐떡이는 여학생이었다. 23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곤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쪽에 있는 남자가 계속 따라와요. 박종현은 뒤를 돌아봤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멀찍이 서 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제 약혼녀예요. 그는 여학생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멈칫하더니 곧 방향을 틀어 사라졌다. 여학생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따라다녀서.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박종현은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여학생이 먼저 말을 이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감사의 표시로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도서관 앞 작은 다방에 앉았다. 여학생의 이름은 한미선이었다. 음악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다. 피아노를 전공했고 꿈은 음악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은행나무 길이 참 예쁘죠? 미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도 이 길을 좋아해요. 매일 여기를 지나 도서관에 가거든요. 저도요. 음대 건물이 도서관 옆이라서 매일 이 길을 걸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차 약속이 되었다. 매일 오후 4시 은행나무길 입구에서 만나 함께 걸었다. 종현 씨는 왜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글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읽다 보면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멋있어요. 저는 음악이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 걸 소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어느 날 박종현이 용기를 냈다. 미선 씨, 미선 씨가 좋아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개졌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매일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졸업 후 결혼하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 길을 걸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가 처음 만난 이 길,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기억하자고.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햇살이 노란 잎사귀를 비추며 반짝였다. 그 장면은 영원히 박종현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1976년 박종현과 한미선은 결혼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를 얻었다. 박종현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미선은 중학교 음악 교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캠퍼스를 찾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걸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운명이었나 봐. 30년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태어났다. 박은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은지는 부모를 닮아 책과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2005년 미선이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거나 약속 시간을 혼동했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자꾸 까먹네. 박종현은 걱정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미선은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저녁에 무얼 먹었는지, 아침에 누구를 만났는지 떠올리지 못했다. 2008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점차 오래된 기억도 희미해질 겁니다. 박종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미선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집에 돌아와 미선이 잠든 뒤에야 혼자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자신을 잊어버릴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날 밤 미선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여보, 왜? 잠이 안 와? 나 무서워요. 당신을 잊어버릴까 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종현은 아내를 꽉 껴안았다. 괜찮아. 당신이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지만 당신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매일 당신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미선은 박종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한참을 울었다. 박종현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밤은 두 사람에게 가장 길고 슬픈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말했다. 은행나무 길, 기억해요? 물론이지. 우리 그 길만큼은 잊지 말아요. 제발, 약속할게. 하지만 그것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다. 미선의 기억은 점점 더 사라졌다. 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왔다. 자신의 집을 낯설어하는 날도 왔다. 2010년,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박종현은 결심했다. 미선을 요양병원에 모셨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박종현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미선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미선은 점점 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느 날은 낯선 사람 취급을 했다. 그래도 박종현은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는 은행나무길에서 만났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았죠. 미선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박종현은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기억의 조각을 붙잡고 싶었다. 2014년 가을, 박종현의 딸 은지가 결혼했다. 미선은 병원에서 나올 수 없었다. 결혼식장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박종현은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분명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박종현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사진을 보여줬다. 은지, 결혼식 사진이야. 예쁘지? 미선은 사진을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박종현은 사진을 내려놓고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나야, 종현이. 누구세요? 그 말에 박종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야. 우리 은행나무길에서 만났잖아. 은행나무? 미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박종현은 놓치지 않았다. 은행나무길. 그 말에 미선이 반응했다. 그날 밤 박종현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캠퍼스 은행나무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그 길을 다시 가야겠어. 다음 날 새벽, 박종현은 오랜만에 예전 캠퍼스를 찾았다. 은행나무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5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그날들을 떠올렸다. 여기서 미선이를 처음 만났지. 저기 벤치에서 고백했어. 저 나무 아래서 프러포즈했고. 모든 순간이 생생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기억해야 해. 미선이가 잊어도 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날부터 박종현은 매일 새벽 그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캠퍼스까지 가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멀었다. 80세가 된 그에게
왕복 2시간은 무리였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은행나무 길이 있었다. 캠퍼스의 그 길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였다. 그는 결정했다. 매일 새벽 5시 그 길을 걸으며 이성과의 기억을 되새기기로. 미선아, 오늘도 왔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다. 여름 폭염에도 겨울 한파에도 그는 나갔다. 가족들은 걱정했다. 아버지, 이렇게 매일 나가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딸 은지가 말했다. 괜찮아.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해. 무슨 약속이요? 엄마와의 약속. 이 길을 잊지 않겠다는. 은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다. 그것은 집념이었고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박종현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다리는 약해졌고 허리는 더 굽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로 1000일째야. 미선아, 2000일 됐어. 우리 잘 지내고 있지? 그는 걸으면서 미선에게 말을 걸었다. 아내는 병원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길 위에서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안쓰럽게 여겼다. 하지만 박종현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미선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겠어. 우리의 기억을 지키겠어.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24년 봄, 박종현은 86살이 되었다. 10년째 매일 같은 산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다. 무릎이 아팠고 숨이 자주 찼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중간에 쓰러졌다. 지나가던 경비원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딸 은지가 급하게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매일 그 산책,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종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아빠는 약속을 지켜야 해. 무슨 약속이요? 엄마는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은지가 울먹였다. 10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매일 나가서 아픈 몸으로 걸으세요? 박종현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엄마를 잊으면 안 돼. 우리 둘 다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랑도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은지야, 사랑은 기억하는 거야. 상대가 기억 못해도 내가 기억하면 그 사랑은 살아있는 거지.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사 결과 심장이 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종현은 듣지 않았다. 퇴원하자마자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 다만 예전보다 천천히 걸었다. 그해 가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미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이었다. 박종현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이 약했다. 미선아, 나야. 박종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선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구? 나, 종현이야. 당신 남편. 모르겠어요. 박종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은행나무 길에서 만났잖아. 당신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내가 당신 손을 잡았어. 기억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을 놓지는 않았다. 박종현은 계속 이야기했다.
우리 매일 그 길을 걸었어.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노란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였지. 사계절 내내 우리는 함께 걸었어. 은행나무.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다. 박종현은 깜짝 놀라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래, 은행나무. 기억나는 거야? 하지만 미선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박종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행나무라고 했어. 분명 조금은 기억하는 거야.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걷기로. 미선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는 날까지. 2024년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박종현은 여전히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30분이던 산책이 40분이 되고 50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벤치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들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깨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미안합니다. 잠깐 눈을 붙였네요.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 못 걸었어요. 마저 걸어야 해요.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종현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걸었다. 집에 돌아온 박종현은 현관에서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찼다. 은지가 아버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아버지, 제발 병원 가요. 제발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은지가 울먹였다. 박종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야, 아빠가 이 길을 못 걷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내 엄마를 잊는 날이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걸을 거야. 그럼 저는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저는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해해줘. 이건 아빠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다. 박종현도 딸을 꼭 안았다. 그날 밤, 박종현은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다. 2008년, 미선이 병진단을 받은 직후 그에게 쓴 편지였다. 여보, 나는 무서워요. 당신을 잊을까봐, 우리의 추억을 잊을까봐.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줄 거란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의 기억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사랑해요. 영원히. 박종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6년이 지났지만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날의 슬픔이 되살아났다. 미선아,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어. 다음 날 새벽, 박종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4시 30분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은행나무 길로 향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평소보다 훨씬 느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미선아, 오늘도 왔어. 3651제야. 그는 혼자 말했다. 10년, 정확히 3651.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는 약속을 지켰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함께 이 길을 걷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눈을 감았다. 잠시 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오전 6시 산책 나온 주민이 벤치에 쓰러진 박종현을 발견했다. 곧장 구급차가 왔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은지에게 연락이 갔다. 아버지, 은지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다. 의사가 설명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지켰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박종현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 의사가 엄중히 경고했다. 다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새벽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은지도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종현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이제 그만할게. 은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박종현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문으로 은행나무 길을 바라봤다. 저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한다니. 미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니. 미안해, 미선아. 나도 이제 끝인가 봐. 그날 밤, 박종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10년간의 습관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의사 말을 들어야지. 은지도 걱정하고. 그는 돌아서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길이 보였다. 아무도 걷지 않는 고요한 길. 그 길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요양병원에서였다. 보호자님, 한미선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주변을 인식하시네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박종현은 믿을 수 없었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은지도 함께 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미선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선아? 박종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몇 초간의 침묵. 종현이? 박종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미선이 자신을 알아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선아. 나야, 나. 그는 달려가 아내를 꼭 껴안았다. 미선도 남편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은지도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 당신, 많이 늙었네요. 미선이 박종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당신도 그래. 우리 나이 들었어. 은지는, 우리 딸은? 여기 있어요, 엄마. 은지가 다가갔다. 미선이 딸을 꼭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의사는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갑자기 기억을 회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최근 10년간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다. 여보,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서강 아파트에 살아. 15년 전에 이사했어. 아, 그렇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돼. 박종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아, 은행나무길 기억나? 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요.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그 이상한 남자한테 쫓겨서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맞아. 기억하는구나. 물론이죠. 그 길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박종현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10년간 지켜온 기억. 미선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미선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다. 단,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종현과 은지는 미선을 집으로 모셨다. 10년 만에 귀가였다.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미선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낯설어 보였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박종현이 매일 옆에서 도와줬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산책할까요? 산책? 네. 당신 매일 새벽에 산책 나간다고 들었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박종현은 당황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미선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좋아. 같이 가자.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산책이었다. 미선은 박종현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은행나무 길에 들어섰다. 이 길이구나. 응. 여기. 당신이 매일 여기를 걸었어요? 그래. 10년 동안. 왜요? 박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은행나무 길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미선은 멈춰 섰다. 남편을 바라봤다. 눈물이 글썽였다. 당신, 나 때문에 10년간 이걸. 미안해.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어서.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고마워요. 미선이 박종현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처음에는 짧게, 점차 거리를 늘려갔다. 미선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다. 박종현도 아내와 함께라서 힘이 났다. 여보, 우리 예전 학교 가볼까요? 어느 날 미선이 제안했다. 캠퍼스? 네. 진짜 은행나무길로 가요. 박종현은 망설였다. 그곳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미선이 원한다면. 좋아. 가자. 주말, 은지가 차로 두 사람을 데려다 줬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은행나무 길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응. 바로 여기. 나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나도 떨렸어. 모르는 여자분 손을 잡았으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50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학생들이 지나갔다. 마치 옛날의 자신들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도 저랬지? 그래. 젊었지. 지금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서. 미선이 박종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박종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노란 잎사귀가 떨어져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미선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종현이 10년간 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제 다시 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이 말했다. 우리 매일 산책 나가요. 우리 집 근처 은행나무 길로. 몸이 괜찮겠어? 당신이 10년간 혼자 걸었잖아요. 이제 내가 같이 걸어줄게요. 박종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박종현과 미선은 매일 새벽 함께 산책을 나갔다. 때로는 비가 와서 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날은 함께 걸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 두 사람을 알아봤다. 저 부부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맞아요. 매일 손잡고 다니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주민들의 시선에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했다. 박종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미선도 남편과 함께라서 기뻤다. 어느 날 미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보, 이 길 이름이 뭐예요? 그냥 은행나무 길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이름은 없어요? 글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미선은 생각에 잠겼다. 집에 돌아온 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여기 은행나무 길에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이름이요? 지금도 이름이 있긴 한데 산책로 제1호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딱딱한데
좀 더 예쁜 이름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주민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미선은 신청서를 작성했다. 새로운 이름은 약속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었다. 이 길은 제 남편이 10년간 약속을 지키며 걸었던 곳입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며 소중한 약속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박종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의 10년 산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민들은 감동했다. 대단하시네요. 10년 동안 매일 아내분을 위해서라니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약속의 길이라는 작은 팻말이 입구에 세워졌다. 제막식 날 주민들이 모였다. 박종현과 미선이 함께 팻말에 커튼을 걷었다. 축하드립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희 부부에게 이 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0년 전 처음 만난 은행나무길을 기억하며 남편은 10년간 혼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저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께도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도 한마디 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을 걸으실 때마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제막식 후 많은 주민들이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젊은 부부는 손을 잡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네. 그러게, 정말 아름다워. 그날 이후 약속의 길은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가 되었다.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산책을 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소중한 약속을 떠올렸다. 박종현과 미선은 여전히 매일 새벽 그 길을 걸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기쁨이었다. 두 사람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덕분에 나도 기억을 지킬 수 있었어. 내가 잊어도 당신이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걷자. 네, 평생.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은행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2025년 가을, 박종현은 88살이 되었다. 미선은 86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약속의 길을 걸었다. 비록 걸음은 더 느려졌고 자주 쉬어야 했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어느 날 딸 은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손주를 낳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손주? 네. 지금 임신 3개월이에요. 박종현과 미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태어날 손주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 손주한테 이 길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그래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줘야죠. 2026년 봄, 손주가 태어났다.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박준서. 두 사람은 준서를 정말 사랑했다. 준서가 돌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약속의 길을 함께 걸었다. 준서야,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별한 길이란다. 박종현이 유모차를 밀며 말했다. 준서는 까르르 웃었다. 미선이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다. 이 길에는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10년간 걸었던 길이야. 준서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렀다. 준서는 5살이 되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걸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를 걸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이 뭐예요?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란다. 저도 약속할래요. 준서가 할아버지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박종현은 손자를 꼭 안아줬다. 준서야, 약속은 꼭 지켜야 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그날 저녁, 박종현은 일기를 썼다. 10년간 매일 쓴 일기였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었다. 오늘, 준서와 함께 약속의 길을 걸었다. 내 손자도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평생 미선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미선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다. 일기를 덮으며 박종현은 미소 지었다. 미선이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행복해요? 물론이지. 당신과 함께니까. 나도요.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약속의 길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길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10년, 20년, 평생의 발자국. 우리 내일도 걸을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약속했잖아. 평생, 평생.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약속의 길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전할 것이다. 박종현과 미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벽이 밝아왔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산책복을 입었다. 88살과 86살. 주름지고 굽은 허리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청춘처럼 빛났다.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약속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은행나무 사이로 비쳤다. 새들이 지저귀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내디뎠다. 10년 전 박종현은 혼자 이 길을 걸었다.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였다. 약속은 지켜졌고 사랑은 승리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을 어떻게 포기해. 당신은 내 인생 그 자체인걸.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발자국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약속의 길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 걷는 것이다. 박종현과 미선이 증명했듯이.